선생님,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영국 맨체스터 종합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젬마 허드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허드슨 부인 마일리의 간은 빠르게 기능을 잃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들은 젬마의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수리는 매일 이런 장면을 목격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마일리는 태어난 지 겨우 일주일 된 신생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수리가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 이것은 절망 속에서 기적을 찾아 나선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5만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나라까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 부모와 그들을 맞이한 의료진들의 사투.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닌 국경을 넘은 인간애와 희망에 관한 진실한 기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기적을 꿈꾸지만 그 기적을 찾아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지금부터 마일리 허드슨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영국의 작은 도시 맨체스터에서 봄꽃이 피던 4월의 어느 날, 젬마와 루크 허드슨 부부에게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일리라 지었고 마일리의 첫 울음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마일리는 정말 예쁘네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루크가 젬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젬마는 지친 몸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산 후 첫 이틀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마일리는 건강해 보였고 모유도 잘 먹었으며 밤에도 비교적 순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후 6일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젬마가 아침에 일어나 마일리를 확인했을 때 아이의 피부색이 이상하게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루크, 빨리 와봐요. 마일리가 이상해요. 젬마의 다급한 외침에 루크가 달려왔고 두 사람은 즉시 응급실로 마일리를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사들은 마일리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 젬마와 루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젬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생아 급성 간부전은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일리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부부에게 가장 듣기 힘든 말을 전했습니다.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마일리는 2주 안에.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젬마와 루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젬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가족의 행복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간을 기증할 수 있어요. 루크가 즉시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생아에게는 성인의 간을 온전히 이식하기 어렵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고 신생아의 몸은 그만큼 큰 장기를 감당할 수 없어요. 부분 이식도 가능하지만 신생아 간 이식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젬마와 루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젬마는 인터넷을 뒤지며 신생아 간 이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내 신생아 간 이식 성공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기자 명단은 길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젬마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일리의 사연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간 이식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젬마는 한 블로그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생체 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은 신생아 간 이식 성공률이 8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루크, 이것 봐요. 젬마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생아 간 이식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대요. 루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멀잖아요. 게다가 마일리의 상태가.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젬마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가야 해요. 다음 날 젬마는 마일리의 담당 의사를 찾아가 한국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마일리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화상 회의를 통해 한국 서울대병원의 간 이식 전문의와 상담한 젬마와 루크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의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마일리의 상태는 분명 심각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번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오신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젬마와 루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일리를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긴 비행시간, 언어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마일리의 상태가 비행 중에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젬마는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 기적을 찾아 나서야 해요. 우리 마일리를 위해서라면. 결국 영국 의료진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마일리의 한국 이송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일리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어 일반 항공편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했기에 항공의료팀을 통한 긴급 후송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의료진의 말에 젬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료팀은 특수 장비를 갖춘 항공기에 마일리를 실었습니다. 젬마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루크는 급히 짐을 정리해 이틀 후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젬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속삭였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젬마는 한시도 마일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마일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했고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응급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모든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마일리는 곧바로 응급차에 실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셨습니다. 허드슨 씨. 서울대병원 간 이식 전문팀의 김준호 교수가 젬마를 맞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일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은 즉시 마일리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검사와 진단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젬마는 그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마일리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만 다행히 아직 이식 수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젬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료팀은 즉시 적합한 간 기증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체 부분 간 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인의 간 일부를 신생아에게 이식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식이 여기서는 가능한가요? 젬마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연간 100건이 넘는 소아간 이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생아 이식도 여러 차례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일리에게 맞는 크기의 간을 이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젬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도착한 지 3일 만에 마일리에게 적합한 간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간 이식을 담당하는 김 교수가 젬마와 루크에게 신중히 설명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마일리에게 적합한 간 기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젬마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데 마일리처럼 작은 아이에게 맞는 간이 어떻게?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간 이식의 경우 신생아에게 성인의 간 전체를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성인의 간 일부를 절제하여 신생아에게 맞도록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성인의 간 좌엽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신생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젬마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증자도 꼭 체격이 작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우는 체격이 작은 청년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어 가족의 동의를 받아 간 일부를 기증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신생아에게 맞는 크기로 절제하여 이식할 예정입니다. 젬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나눈 기적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생각하니 감사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분과 가족의 뜻을 깊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김 교수는 젬마와 루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분의 가족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젬마와 루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선의와 가족의 결정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일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키울게요. 수술 전날 밤 김 교수와 의료팀은 젬마에게 수술 과정과 회복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일리의 몸이 작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수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런 수술에 충분한 경험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젬마는 그날 밤 병원 예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루크도 도착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루크가 젬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일리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젬마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딸, 꼭 돌아와야 해. 수술이 시작되고 젬마와 루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위로했고 때때로 수술 중간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대로 진행 중입니다. 마일리의 생체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마일리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기 위한 중대한 싸움을 수술실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젬마와 루크는 손을 꼭 잡고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샵샵 전 11시간의 긴 수술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팀을 이끌던 김 교수가 지친 얼굴로 나타났지만 그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부부, 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일리의 세간이 잘 자리 잡았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젬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루크는 김 교수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일리의 몸이 세간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일리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젬마와 루크는 특별 허가를 받아 번갈아가며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관이 연결되어 있는 마일리를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녀의 피부색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보세요, 루크. 젬마가 속삭였습니다. 마일리의 황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첫 72시간이 지난 후 의료진은 마일리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체간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했고 혈액 검사 결과도 점점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일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젬마는 처음으로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용감했어. 젬마는 마일리의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마일리는 마치 엄마의 말을 이해한 듯 작은 손으로 젬마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젬마와 루크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병원에서는 간단한 경과만 듣곤 했지만 서울대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주치의와 간 이식팀이 직접 병실로 찾아와 마일리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혈액 수치가 더 안정적입니다. 간 기능도 차츰 회복 중이에요. 김 교수의 친절한 설명에 젬마는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는 의료진의 배려에 루크도 감동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세심한 돌봄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교대로 병실에 들러 안부를 묻고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며 어느 날은 한 간호사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 지혜는 영어로 다가와 아기가 건강해질 거예요. 저희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라며 젬마를 위로했습니다. 특히 마일리가 울음을 터뜨릴 때 간호사 유미는 작은 기타를 가져와 영어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처음엔 울던 마일리가 점차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을 보였고 젬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작은 인형극을 준비해 곰 인형으로 마일리야, 오늘도 잘 먹고 잘 자야 해 라며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그때마다 마일리는 깔깔 웃으며 기분이 좋아졌고 젬마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가 김치전을 직접 만들어 와 젬마에게 건넸습니다. 아기 돌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드셔보세요.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에 젬마와 루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는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낯선 땅에서 싸우는 가족에게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젬마는 매일 밤 마일리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덕분에 마일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진의 정성과 따뜻함은 마일리의 회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젬마가 루크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일리가 그저 환자 번호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으로 대해지고 있어요. 이번 2주째 마일리는 처음으로 젬마의 모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김 교수는 이것이 매우 좋은 징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일리의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식된 간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마일리의 체중은 눈에 띄게 늘었고 피부색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없게 되자 의료진은 마일리를 퇴원시키고
근처 환자 가족 숙소에서 지내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퇴원 날 루크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마일리가 이틀을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젬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으로 오기로 한 결정이 마일리의 생명을 구했어요. 퇴원 후에도 마일리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계속해서 좋아졌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김 교수는 마일리가 거의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젬마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교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적어도 수술 후 6개월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담당 의사와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젬마와 루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루크는 일시적으로 영국으로 돌아가 업무를 정리하고 집을 정리한 후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서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수술 후 5개월째 김 교수는 마일리의 최종 검사 결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이군요. 마일리의 간 기능은 거의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본 신생아 간 이식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젬마와 루크는 그 소식에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일리는 그들의 품에서 방긋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자 김 교수는 마침내 마일리가 영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해야 했지만 한국에서의 집중적인 관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일리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면역 억제제는 계속 복용해야 하고 정기 검진도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영국의 담당 의사와 모든 진료 기록을 공유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국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소아과 의료진은 마일리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수술팀, 간호사들, 그리고 심지어 마일리에게 간을 기증해준 기증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마일리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김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 멋진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젬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일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2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루크는 마일리를 안고 있는 기증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루크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기증자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선의가 우리 딸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마일리는 부모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무려 9개월이나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젬마와 루크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큰 기쁨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적의 아이 마일리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일리의 건강한 모습에 놀라워했고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내 손주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 젬마의 어머니가 마일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적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후 젬마와 루크는 마일리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 의료진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젬마는 자신의 블로그에 썼습니다. 우리 마일리는 한 낯선 이의 선의 덕분에 오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젬마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영국의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마일리의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젬마와 루크는 인터뷰에 응하며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제의료협력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마일리의 첫 번째 생일은 영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다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도 화상으로 참여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김 교수는 마일리의 건강한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일리는 저희에게도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사례가 국제의료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리가 2살이 되었을 때 젬마와 루크는 장기 기증 인식 향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마일리의 이름을 딴 마일리의 기적 재단을 통해 장기 이식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고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일리가 3살이 되던 해 젬마와 루크는 마일리를 데리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은 건강하게 자란 마일리를 보며 기뻐했고
김 교수는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봤을 때는 작은 아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가 되었군요. 마일리는 이제 보통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웃고 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생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정기적인 검진도 받아야 하지만 그녀의 삶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검진을 무사히 마친 후 젬마와 루크는 마일리와 함께 한국에서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가 아니라 여행이니까 더 많은 곳을 가보자. 루크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마일리는 아직 어리지만 활기찬 성격 덕분에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맑은 봄날 한복 대여점에서 마일리는 연분홍 치마와 하늘색 저고리를 입고 귀엽게 변신했습니다. 작은 몸에 비해 길게 늘어진 치마 자락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마일리는 뱅글뱅글 돌며 공주야 하고 신나게 외쳤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마일리는 돌기를 총총 뛰어다니며 돌기둥에 새겨진 용 문양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향원정 연못가의 작은 다리 위에서도 똑똑똑 발소리를 내며 걷고 꽃이 피어있는 정원에선 손을 뻗어 꽃공주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열린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커다란 깃발을 따라다니던 마일리는 기념품 가게에서 산 종이 한복 인형을 꼭 쥐고 고마워요 라며 배운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젬마와 루크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마일리를 보며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활짝 웃던 작은 공주 마일리의 첫 경복궁 나들이는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점심으로 전통시장을 찾은 가족은 떡볶이, 호떡, 어묵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먹고 눈물을 글썽이던 루크를 보며 젬마와 마일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매워? 마일리가 호떡을 먹고 입을 오물거리자 상인이 웃으며 달콤한 식혜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거 마시면 덜 매울 거예요. 마일리는 식혜를 한 모금 마시고 시원해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일리는 캐릭터 인형들이 춤추는 퍼레이드에 눈을 반짝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일리, 저기 봐. 곰돌이가 춤추고 있어. 루크가 신나게 외치자 마일리도 손뼉을 쳤습니다. 회전목마에 올라탄 마일리는 공주가 된 듯 우아한 포즈를 취했고 젬마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엄마, 또 타고 싶어. 마일리가 까르르 웃으며 외쳤고 젬마는 우리 마일리 오늘 정말 신났네 라며 기뻐했습니다. 놀이공원 구석에는 한국 전통 놀이 체험 부스도 있었습니다. 마일리는 제기차기에 도전했지만 연신 제기가 발끝에서 떨어지자 어려워 라며 웃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 할머니가 잘했어요 라며 박수를 치자 마일리는 기분 좋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젬마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3년 전 이곳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찾아 한국으로 간 선택이 우리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젬마가 루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품에 안긴 마일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